GTX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의 교통이 너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 가장 서울로 접근하는 빠르고 값싸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느냐, 그래서 한 것이 이제 이 GTX인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 처음에 저한테 제시한 건 2층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주차장이니까 2층으로 합시다. 이렇게 2층으로 하려면 고속도로 중앙선에다가 이 기둥을 씌워가지고 그 위로 상판을 놓고 2층을 만드는데 그 공사 기간이 최하 4년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교통을 개선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현재 고속도로 옆에다가 좀 떨어진 곳에서 제2 경부 고속도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토지 보상비도 비싸고 소송 걸리고 이러면 최하 10년 이상.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고민 끝에 창안된 것이 이 지하 50m, 온 보면 몇 깊이 들어요. 50m 이하로 들어가면 이 지상권에 대한 보상비가 없어요.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하 50m 이하 내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철도에 대해서 좀 중간중간에 자기 아파트 앞에 좀 세워달라. 보통 지하철처럼. 그런 민원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동탄은 화성인데요. 화성에 한번 서고, 그 다음에 구성은 용인에 한번 서고, 그 다음에 바로 성남에 서고, 그 다음 바로 수서에. 그러니까 한 시에 한 번밖에 안 써요. 화성에 한 번, 용인에 한 번, 그 다음에 성남에 한 번, 서울에 한 번. 그러니까 도중에 이 역 사이에 간격이 길어요. 보통 한 10km 이상씩 길어요. 길기 때문에 논스톱이기 때문에 시간이 제약돼요. 두 번째는 이 최고 속도가 180km. 보통 지하철하고 이 설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레일이나 뭐 차량이나 모든 그 신호라는 게 언제부터는 감속을 해라, 앞에 무슨 차가 있다. 이 차량 그 레일의 궤도 자체가 보통 지하철 같은 경우는 작은 레일이면 긴 레일, 위험세가 없는 이런 것이라야 고속철이 가능해요. 그런 레일 기술, 그 다음에 신호 기술, 신호는 이제 우리나라 전기, 전자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신호 기술 이런 것도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걸 하면서 더 좀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우리의 GTX를 능가하는 도시교통수단이 없어요. 외국에서도 프랑스, 특히 KTX 만든 프랑스라든지 일본, 미국 같은 데서 견학하러 많이 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철도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냐? 제가 2007년에 이 GTX를 제안했어요. 그럼 지금 18년 됐어요. 근데 18년 동안 왜 아직 완공이 안 돼요? 지금 완공 안 되면 수서에서 삼성 거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삼성역 하나가 안 되고 다 되죠. 삼성역이 왜 늦어졌냐? 그게 바로 이 GTX의 필요성을 모르는 전임 박원순 시장이 이걸 중요성을 잘 몰라요. 서울 시장들은 서울에만 하기 때문에 이런 교통수단이 별로 못 느낀대요. 경기도 사람들은 이 서울로 들어와야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매일 하루에 2번 해야 됩니다. 서울 사람은 경기도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서울 사람들은 이거 뭐 GTX 없어도 아는 문제가 걸어가도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역에 한전 이전이 있어요. 나중에 한전 부지를 현대가 샀는데 원래 우리 계획은 삼성역에다가 수직 완성강사 이 GTX 특징은 열차 그 역사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을 몰고 역사의 주차장에 대놓고 그 다음 완성하고 내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차장이 많아요.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버스와 이 GTX가 수직으로 완성해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는 GTX, 그 다음에 SRT 이런 고속철이 다니고 그 위에는 일반 지하철이 다니고 그 위에는 또 주차장이 다니고 그 위에는 버스가 다니고 또 그 다음에 택시가 다니고 자가용은 밑에 지하에 주차하고 이런 식으로 수직 완성 방식으로 이 수직 완성 시설이 공사 기간도 오래 걸려요.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 삼성역이 이 GTX 노선을 최고의 수직 완성 시스템을 갖춘 그런 곳이고 되게 교통량도 많고 그러다 이게 오래 걸리면 빨리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현대하고 뭐 이게 교섭이 안 되고 뭐 소송 걸리고 5억짜리가 지금 아직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나 소송이 우리나라가 교통이나 인프라에 굉장히 지체율이 그래서 보통 도로는 10년, 철도는 20년 지금 이거는 18년대인데 아직 내가 제안하는 ABC 노선 다 장관이 제안합니다. BC 노선 아직 사동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신속을 해서 도시교통의 혁명, 세계 최고의 도시 철도 선보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수출 상품이면서 아주 밑에서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주목하고 변하고 GTX는 그 질문 없으시죠? 잘 알려진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GTX 잘 모릅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하고 또 그리고 후보님께서 GTX를 만들었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많은데 우리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세종, 충남, 공성예산, 충남, 대전, 청주를 갔다 왔어요. 이제 지사들하고 시장들 만났는데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세종시로 이 GTX, 거기는 CTX, 충청입니다. CTX. 요거 똑같은 시스템. 그래서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세종을 왔어. 세종에서 오송으로 GTX가 오는데, 그 다음 다시 청주공항, 그래서 다시 대전 이런 거. 이러한 순환선 같은 충청 남북도 세종 자치시를 통합 연결하는 CTX를 제가 조기 완공하겠다고.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그건 금방 할 수 있어. 그건 여기보다 노선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고 효과가 상당히 커서 이게 되면은 세종, 대전, 충남북이 4개 광역 자치단체가 훨씬 통합적인 시너지가 터지고 이게 이제 중핵 도시가 돼요. 중핵 도시라는 건 도시개발,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울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없으면 경기도와 인천도 물론 도시로서 기능이 약해요. 그런데 서울이 크고 확실한 중핵이기 때문에 경기와 인천이 발전이 돼요. 그런데 대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전하고 세종이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또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 또 홍성 예산으로 옮겨졌어요. 충북도 따로요, 정주도 따로요. 이런 거를 넣었거든요. 이걸 1시간 내에 다 4개의 뭐 중심을 엮여버리면 거의 하나의 도시예요. 보통만 1시간 내로 다 금방금방 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전, 세종, 그 다음에 충남,
그리고 청주 이게 전부 하나의 중핵이 이 핵이 되면 그 다음에 충청남도도 변들이 서천, 논산, 그 다음에 충북의 예산, 진천, 서천, 안양 이런 데까지 이 중핵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다시 정리가 되면서 발전이 되고 지금 이 중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서울로 이 중핵이 약하면은 우선에 병원도 없으니까 이 삼성병원에 가자 수술 이렇게 연가 그럴 것 없이 충남대학도 같은 거나 중국대학도 키워주는 좋은 걸 만들면 그리고 아니면 서울을 아무것도 없고 그 중핵의 도시의 의료, 문화, 아까 이야기한 문화도 예를 들면 청주에 좋은 뮤지컬 공연장을 만들었다. 그럼 대전서도 청주까지 한 30분만, 1시간하고 30분만 도착할 수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야구보러 저 화곡동에서 야구장까지 오면 되잖아요. 화곡동에도 만들어주세요. 이 필요없잖아요. 그런 모든 그 중핵 도시가 확실히 있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1시간 내로 딱 접근해버리면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이 이거는 세계 모든 도시와 우리나라 세계 역사에서 공통된 도시 발전 이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거를 무시하고 자꾸 여기저기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중핵 도시를 만들어줘야 그 도시와 주변이 함께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의 단핵, 서울 하나에 모든 게 있고 나머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하나에다가 충청도 중심 하나 만들어주고 부산이나 여기나 광주나 이 전주나 이런 중핵, 강원도도 조선이구나. 중핵 도시를 만들어주면은 그 주변이 발전하는데 획기적인 도움, 그리고 자 분산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울 단핵이기 때문에 자꾸 서울로 먹어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부산, 대구, 그 다음에 충청, 그 다음에 전라, 그 다음에 강원도는 뭐 조금 약하긴 약한데 거기 교통을 개선하면 국민들이 전부 균형받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도시 발전 이런 기본.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하나 더 갖겠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한덕수야 언제 만날 건지 단일화 식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이제 한덕수 좀 권한대행께서 사표를 낸 몇 네, 시에 10시 오늘 출마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했어? 아직 오늘 이 식사 때 나는 못 봤는데 오늘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예. 10시에 한다고 했는데 출마 선언 하셨으면 내가 그걸 보고 확인을 해서 다른 시간에 보든지 또 서로 소통해서 그렇죠. 지금 사전에 조율되고 있는 건 저는 전혀 조율, 저하고는 조율해서 나오시면 그런 건 평소에 다른 조직들도 계시니까. 캠프에 네. 나는 그거는 전혀 모르겠는데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그런 연결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 후보님의 단일화 의지가 이제 좀 떨어졌다, 좀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추측성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관심법을 이제 어떻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뭐 그건 이제 한번 봅시다.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 후보가 아니라 내일 오후 3시에 2시부터 내일 3시에는 아마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은 좀 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 공식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감사합니다. 전에 한덕수 총리가 그 자기는 비상계엄 공의가 좀 그 결함이 있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후보님도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한번 이 한덕수 총리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저는 아예 뭐 그 국무회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아예 초대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있었다고 총리 입장 좀 하시는 거예요? 초대 못 했으니까 나는 할 말도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